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이 순세계 잉여금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 그리고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그 보조금액을 빼고도 매년 남는 이 순세계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이 경주시에 따르면 전국 198개 지자체가 작년부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포항이 한 234억, 영천이 867억, 상주가 1,000억 원, 경산이 200억 정도로 이렇게 한 경북 도내 15개 시군이 이렇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주시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에 나선 이유가 최근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는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보당이나 또 황성현곡제 소상공인 모임, 그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 2,465억 원 과도하게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거 예산 잘못 없어 운영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순세계 잉여금을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네. 경주시에서는 이 순세계 잉여금 작년의 경우 2,465억 가운데 특별회계가 한 1,176억 원이나 되고 이 가운데 중저준위 방패장 특별회계가 한 800억 가까이 되는 등 이 원전 또 방패장 관련 특별회계에서 한 850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회계 기준 순세계 잉여금 1,289억 타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 아니다 이렇게 해명해 왔고 또 긴급 재난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이게 금고에 쌓아둔 게 아니라 올해 당초 예산의 상당 부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 밝히면서 맞서 왔는데 아마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설치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단 결산상으로 남는 금액 예컨대 한 800억이 넘는 방패장 특별회계 이런 잉여금을 다른 돈으로 이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 방패장 주변 지역에 쓰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근데 이런 돈을 결산상으로 통합재정화 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한 1,000억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좀 남는 돈을 담아두는 음. 새로운 지갑 하나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주시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 일반에게 1,289억 중에 이미 1,232억 원은 올해 예산이나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확장 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대폭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통합재정화 안정화 기금이 도입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850억 규모의 방패장 특별회계만으로도 여기에 넣어버리면 결산상으로는 한 매년 한 1,000억 정도는 훨씬 더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제 그 입법 예고한 조례를 보면 일단 세입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에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 비용이라든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제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그 조례안 심사 아마 다음 달쯤 그리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한 10월쯤에는 이 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취소됐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2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 대교 눈높이컵 전국 초등학교 축구 대회를 시작해서 2007년에 화랑대기 축구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난 2019년까지 17년 동안 매년 여름철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 축구 대회 열려오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첫해 확산이 되면서 한 해 열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올해 대회가 한 2년 만에 개최하게 되는 것인데 음. 2019년 대회의 경우에는 한 연인원 50만 명 정도의 선수 관계자들이 참가하면서 경주에만 한 5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효과 때문에 일단 올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하고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일단 모든 경기 무관중으로 하고 출전 선수 전원 PCR 검사 의무화 또 학부모들의 경기장 출입 철저히 통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 8월 11일부터 2주 동안 열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올해 대회가 예전 대회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종전 대회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주최 단체가 작년까지는 한국 유소년 축구 연맹이 주최를 했습니다만 네. 올해부터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음. 변경이 됐고요. 경기 방식도 한꺼번에 대회를 치르지 않고 참가팀을 절반씩 나눠서 일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각각 그래서 2주가 되는 거죠. 두 번에 네. 걸쳐 대회가 진행되고 경기는 결승 토너먼트 없이 모두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전 음. 대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승 토너먼트 대신에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한꺼번에 많은 팀 밀집할 경우 대회 운영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일주씩 절반씩 나눠서 두 차례 경기를 한다는 것이 경주의 설명이고요. 네. 다만 전체 풀리그 방식의 대회에서 참가 선수단이 경주에 좀 더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음. 경주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시장 8일 날 이 대회 방침 언론 브리핑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입 길목이다 이런 평가고 음. 지금은 완전히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상황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코로나19 상황들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회의 규모 등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다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방역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 무관중 또 필수 인력 제외한 인원의 경기장 출입 제한 또 관중석 폐쇄 학부모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경주에 오는 것을 아예 막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 그래서 작년 시민들 걱정 속에서도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무사히 치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방역 원칙 철저히 지킨다면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할 때 각종 대형 행사 무작정 취소 연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등 체험시설이 들어서네요. 150억 전액 민간 투자 사업이고 민간 투자 회사인 짚라인 코리아하고 경주시가 지난 9일 날 시청에서 판타지 경주 조성 사업 업무 합의서 서명을 했는데요. 짚라인 코리아 측이 올해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야간 조명 스카이 트레일 등 이런 체험시설 조성을 하고 20년간 사업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경주시에서는 이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내년 9월이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짚라인과 같은 여러 가지 체험시설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